더불어민주당 몫이 당연시 됐던 국회의장 자리가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장은 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하는 것이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면 정상적인 협상이 좀 어렵다.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분명 문을 열었는데 원구성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축구팀을 꾸렸는데요. 포지션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사실상 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게 양보할 것 같았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 절대 사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야당 측에서 원구성 협상은 중단을 선언한 거죠. 이런 대치 전국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 입장이 중요해지죠.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정 시한인 7일,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7일까지 뽑아야 되고 상임위는 9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원구성 될 수 있을까요? 원구성이 되려면 그냥 하루 만에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오늘 오후도 될 수가 있죠. 과거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니까 예.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일단은 그 국민의당에서는 시한 내 원구성 안 되면은 우리 국민의당 전체 의원은 세비 반납하겠다 이러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원구성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확실한 어떤 시한 같은 건 말씀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예. 그 원구성이 협상의 대상이 돼서 되는 거, 그것도 일종의 구태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끌고 당기는 거 참 그게 참 나쁜 관행이죠.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것도 일종의 구태 정치니까 그런 낡은 관행과 결별을 요구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지의 표현. 네,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세비 반납 놓고는 지금 더민주에서는 그거는 말 안 된다. 일 안 하는 국회 프레임을 만들어서 오히려 여론 등 돌리게 하는 거다. 원구성 안 됐다고 해서 세비도 반납할 거면 의원직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말까지 원내수석 부대표가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더민주는 그 19대 때에도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 총선 공약으로 그 이른바 문호동 무임금 그렇게 냈었죠.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 세비를 반납한 적이 있죠. 그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 그 당시는 이제 민주당 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적이 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더민주 제1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군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 그때 한나라당이 2011년에 완전 몰락할 위기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예. 냈던 공약입니다. 그때 그 공약을 만든 책임자가 바로 저 아닙니까? 상대적인 제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나 사실 국회의원이 회기가 없다고 해서 펑펑 노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어저께까지 의원 사흘 보냈는데 일단 문호동이 아니라 관호동이라면 좀 그러면은 이상돈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세비 반납 요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원구성 안 됐다고 반납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이렇게 좀 그리고 제가 또 19대 때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 그것은 이렇게 좀 원구성을 촉구하는 것이지. 아하, 알겠습니다. 쏙 이렇게 현실성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구성을 촉구하는 거죠. 네. 세비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 협상이 계속 대치 전국으로 가니까 지지부진하니까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새누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게 확립된 관례다. 그러니까 오래된 관례다 정도가 아니라 확립된 관례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더민주는 제1당이 가져가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을 돌려보면요. 예.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 통과했을 때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박관영 의장님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진서 원내대표 말은 맞는 게 아니죠. 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뭘 의미하느냐? 음흠. 야당이 국회의장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야당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법안 집권 상정 등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는 것을 새누리당은 뒤늦게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뒤늦게. 그래서 원 구성을 지연시킨 한이 있더라도 예. 이것을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 구성이 안 되는 1차적인 책임은 이것은 전적으로 여당, 새누리당한테 있다고 봐야죠. 예? 근데 저는요, 이상돈 최고위원님, 좀 의아한 것이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강하게 국회의장직은 여당, 우리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이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왜 갑자기 국회의장직 사수 강력하게 방향을 틀었을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늦게 뭘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청와대와의 교감이라든지 이번 상시청문회법 거치면서 말입니다. 뭔가 그런 것까지 있었을까요? 대체로 해서 정진서 원내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처리하는 일을 보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자신감과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죠. 혁신위 비대위 구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느 날 다 백지화시켜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내대표로서 이 정도는 자기가 하는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죠. 스스로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전화를 받았겠죠.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디서 전화를 받았을 거다. 그럼 그 어디가 청와대라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새누리당 위에는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유권자가 전화했겠습니까? 그래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협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협상권이 없는 정당을 상대로 지금 야당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문호동 부인분까지 내걸고 하는데 그런 여론전에서 얼마큼 맺힐까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협상권이 없다. 사실상 협상권은 청와대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이 번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희하고 인터뷰했지만 청와대에 할 말 하겠다. 난 강력하게 나가겠다. 분명히 몇 번 얘기했는데요.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김용태 의원을 갖다가 초기 비대위 멤버 다 백지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초심이 무너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초심이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잘못 판단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청와대와의 어떤 지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 원구성이.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들 복당을 시켜야 되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 된다 안 된다 이 얘기가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떠올라요. 유승민 의원. 복당 신청을 새누리당에다가 일찌감치 해놓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친박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비박계는 얼른 복당시켜라 얘기하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요, 유승민 의원이 엊그저께 대학에 가서 한 강연 같은 거, 또 자신이 새누리당 주류한테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 볼 때, 조금 무소속으로서 좀 있으면서 호흡을 길게 가지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참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일편단심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승민 의원 이제는 전국적인 그야말로 의원이 상징성 있는 의원이 됐는데, 구태여 지금 구태 정치에 물들어 있는 말이죠.
그 새누리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좀 돌아가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 유승민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가서 당을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내가 들어가서 바꿔야 되겠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바뀔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012년 1년 동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때 했던 많은 약속들을 100% 부돌렸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저는 돌아갈 필요 없고 예. 어떠한 쇄신, 어떠한 혁신도 다 부도수표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 이게 저 유승민 의원한테 보내는 러브콜인가요? 국민의당에? 저는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고 아끼는 편이죠. 근데 예. 좀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국민의당의 러브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적어도 새누리당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구태여 들어가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이상돈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었습니다.